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면 활용하는 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동사하고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왜냐? 얘네가 모양이 바뀌니까. 그래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엄이라고 하는데, 다시 어간은 말씀 간은 근간. 그래서 말뿌리, 말의 근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뀌면 다른 단어가 되는 거고, 어미는 말씀 미는 꼬리 미자. 그래서 말꼬리죠. 뒤에 붙기 때문에 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용언하면 어간 어미를 꼭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이 하나의 세트야, 세트. 어간과 어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거를 처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처먹다. 처먹다. 마찬가지로 활용을 한다. 처먹다, 처먹고, 처먹니, 처먹자 등등등. 요때 앞부분 처먹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간이라고 하고, 뒷부분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미라고 한다. 이때 뜻은 먹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뜻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먹다는 어근이 어디 있어요? 먹에 있죠? 그래서 먹다의 먹이 어근이면서 어간이 된다. 어근은 뜻 부분이야, 뜻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근, 어간, 어미 개념,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해봅시다. 용언 개념.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말. 그래서 주체는 뭡니까? 주어죠, 주어. 문장의 주어를 주체라고 하고, 서술하는 역할, 이거 문장 성분이었죠? 그래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새로운 친구들은 요거 영상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단톡방이 있거든? 단톡방에다가 영상을 띄워놓을 테니까 복습해 오세요. 이거 숙제 내줘야 되겠다. 품사하고 문장 성분 정리해 오기. 다시 한번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해 오시고.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징.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자,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변어라고 하고, 바로 이 가변어가 활용합니다. 활용. 어간어미, 그 어미가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용할 때 어미 형태가 변한다. 이게 다 개념들입니다.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들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영어도 접두사, 전미사가 있어. 붙는 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education 같은 경우 어떻게 쓰지? education 이렇게 쓰겠죠? 오 하나 들어가고. 이게 애가 어디로 두가 끌어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끌어내다. 그러니까 교육이 뭐니? 안에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잠재 능력을 끌어낸다 이런 의미로 educa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 영어도 마찬가지. 앞에 접두사, 전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형태, 단어의 기본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단어 공부할 때 무지성으로 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쓰임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 얘네가 어떤 말에 붙는가 그렇게 좀 공부를 하면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은 문제가 쉬워집니다. 국어는 마찬가지야. 단어들을 보면 특히 우린 지금 용어를 공부하고 있죠. 얘네가 이제 동사, 형용사 활용한다, 어간어미로 구분된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단어 시험 같은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문장 분석을. 자, 용어 활용.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쓰임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앞에서 이게 문장 성분이지, 그치? 자,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단어 공부할 때는 단어의 종류는 품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품, 자격,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고, 사가 낱말, 단어란 뜻이다. 그쵸? 우리말은 단어의 종류, 구품사, 즉 단어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줄여서 단종이라고 할게요. 근데 단어 공부할 때는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할. 문장 안에서의
역할 또는 기능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우리가 앞서서 전체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인가 했고,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영상 보내줄 테니까, 아니, 복습하는 겸 다 영상 보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사하고 형용사 지금 보고 있죠?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용언이라고 한다. 자, 용언은 활용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문장 성분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어는 순서대로 풀이해주는 말 이런 뜻이죠. 무엇에 대한 풀입니까? 바로 주어에 대한 것. 주어의 상태, 성질, 동작에 대한 풀이. 이게 서술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가 변해.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뭐 문장을 맞춰라, 뭐뭐 했다. 문장을 연결해라, 뭐뭐 하고 뭐 인과로 나타내라, 뭐뭐 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용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언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용언의 활용이 뭐라고요?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 그리고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 형태가 변한다는 것. 이게 용언의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온다. 문법 파트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뛰다 뛰, 먹다 먹, 놀다 놀, 아름답다 아름답, 빠르다 빠르.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형태가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 한 번에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좀 설명을 할게. 먹다를 내가 과거 형태로 다 쓰고 싶어. 그러면 먹었다가 되겠지, 그치? 이때 먹, 얘가 어간이고, 이때 다, 얘가 어미인데, 얘 어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그래요. 어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어의 끝말.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달 말에. 말, 끝이란 뜻이야, 끝. 그래서 어말하면 말의 맨 뒤라는 뜻이다. 즉 어말어미 하면은 말 맨 뒤에 오는 어미 이런 뜻이 있지, 그치? 자, 개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은 뭘까요? 어은 어말어미 앞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 어말어미라고 그래요. 선어말어미. 선은 먼저 선자.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있다라는 뜻으로 선어말어미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자,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꼭 알아야 돼. 이건 여기는 지금 암기 파트입니다. 용어하고 개념은 암기. 그래서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할 수도 있다. 지금 선어말 어미하고 어말 어미하고 붙어 있죠? 또 해볼까? 또 뭐가 있을까? 갔다. 가다에다가 좀 높임말을 써보겠습니다. 가다, 가시다. 가시다에 가시었다. 과거로 쓰면 어떻게 돼요? 어미가 3개가 붙어 있다. 그죠? 가는 어간이고 활용할 때 안 변하니까 얘 어간이고 그럼 시는 뭐가 되니?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어말 어미 앞에 있으니까 높임 선어말 어미. 그다음에 어은 얘는 과거 시제를 알려주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가 2개 붙어 있죠. 다는 어말 어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어미들은 계속해서 붙일 수가 있다. 보통 한 3개 정도 붙어요. 우리 문법에서는. 그래서 가다, 가시었다. 그럼 시엇은 우리가 또 줄여 쓸 수 있지? 샷. 이렇게 쓸 수 있죠? 가셨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할 거야. 가셨다를 분석해라 라고 하면은 가시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요게 1학년 2학기 때 시험이 나오는구나. 형태소와 관련돼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간하고 어미 개념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어렵진 않죠? 어려운 것은 암기. 외우는 게 어려울 뿐이지 뭐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질문 있는 친구 질문 없어요. 없니? 예.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아는 게 없으면 질문도 없어. 자, 그러면 보자. 다 어말어미죠? 니 어말어미지. 알아, 어라 다 어말어미입니다. 자, 개 다 어말어미인데 이때 다는 종결형 어말어미 이렇게 쓰죠. 종결 형태란 얘기야. 문장을 끝내라. 종결 형태의 어말어미고 니 뭐뭐 하니 니는 의문형 어말어미. 뭐 줄여서 뭐 의문형 어미 이렇게도 써요. 알아 어라 명령형 종결어미. 밥 먹어라 집에 가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하자 청유형 종결어미. 집에 가자 밥 먹자 공부하자 우리 사귀자 싫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는, 엇, 겟 얘네들이 뭐니? 이렇게 하이픈이 양쪽으로 있지, 그치? 하이픈이 양쪽으로 있는 애들은 선어말 어미란 얘기예요. 선어말 어미. 느는 현재 시제를 알려줍니다. 가다, 간다, 먹다, 먹는다. 엇은 과거 시제. 겟은 미래 시제가 되겠네. 질문. 없니? 얘네가 어미가 되겠다. 자, 여기 암기 파트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문법이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어. 법이라서 법칙이라서 안 바뀌어요.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때는 힘들어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문법이 편해진다. 자, 먼저 동사입니다. 움직일 동, 말씀사 또는 낱말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수 있나? 영어에서 많이 나오죠? 자동사냐 타동사냐 되게 쉬워. 뭐가 쉬우냐면 여러분들 목적어가 필요하다 하면 타동사고요. 목적어 없이 쓸 수 있는 동사면 자동사입니다. 쉽죠? 목적어냐 아니냐. 그럼 먹다는 목적어일까 아닐까? 얘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밥을 먹다, 빵을 먹다, 과자를 먹다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해.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다.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물어보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아? 학원 국어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예. 웃어? 자, 자동사, 동사가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솟다, 가다, 피다, 날다 이런 것들, 뭐 새가 날다, 꽃이 피다 이런 애들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럼 타동사, 동사가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가 아닌 다른 대사, 이게 바로 목적어야.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보다, 무엇을 보다, 먹다, 무엇을 먹다, 무엇을 찾다, 무엇을 잡다. 그래서 을을 붙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을을. 이게 목적어야. 그래서 을을 목적격 조사라고 하지요. 예. 질문하세요. 동사 설명했습니다. 없습니까? 이번엔 형용사. 모양, 그 다음에 모습.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두 가지가 있네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 두 가지가 있네. 근데 이거 말 뜻을 알면 되거든? 성은 성질, 상은 상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한다. 예쁘다, 달다, 춥다, 다르다, 아프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쵸? 상태 성질이지, 그치? 지시 형용사,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야.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대신 나타내는 형용사.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게 지시 형용사인데 우리가 보통 형용사라고 하면 보통은 성상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있어요. 동사하고 형용사 어떻게 구분할까? 여기 나오니? 예. 동사하고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 이거 고등학생들 아직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면 간단합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 결합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죠. 그치? 듣다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할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듣다, 듣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연결이 되면 걔는 동사란 얘기예요. 예쁘다 연결되니? 안 돼요. 예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예쁘다요. 형용사는 기본 형태 자체가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면 되고, 또는 명령형 어미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볼까? 가라, 먹어라. 그래서 가다와 먹다는 동사죠. 형용사 되니? 뭐가 있을까? 형용사. 예쁘다. 예뻐라 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뻐라라는 말을 쓰지만 이때의 어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이건 감탄형 어미입니다. 어머 예뻐라. 에이 더러워라. 더럽다 형용사죠? 엄마들이 얘기하지 그치? 여러분들 방청소 안 하면 아이고 더러워라 이게 뭐야 이렇게 혼내기도 합니다. 더러워라 이렇게 쓰는데 이때 어라도 명령형이 아니라 감탄형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감탄형 어미 연결할 수가 있죠. 상태 성질에 대한 감탄이니까. 동작이 아니다 더러워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돼. 예. 그래서 명령형 어미 연결되면 동사. 또 있죠. 청유형 어미. 청유형 어미 연결되면 동사. 연결할 수 없으면은 형용사인데 잘못 쓰는 표현이 있어. 잘못 쓰는 표현. 행복하자. 틀린 표현이죠. 왜 틀렸을까? 행복하다라는 말은 동사니 형용사니? 이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여기다가 자를 붙였어. 그 자이언티 노래 양화대교 행복하자 아픈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좋아하는 노래 듣다가 잘못된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노래나 시에서는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어서 뭐 문법을 조금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국어에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기준을 배울 수 있다. 또 틀리는 게 뭐가 있을까?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건강해라. 이것도 틀린 표현이지. 왜냐? 건강하다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친구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할 때 건강해라 다 틀린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뭐뭇을 지내다는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하자 다 틀린 표현이야. 이제 12월 오늘이 언제니? 12월 13일이니까 좀 있으면 연말연시 그지?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하겠죠? 내년에 또 행복하자 하면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 아빠 틀렸어요. 행복하다는 형용사야. 거기에 자를 붙이면 안 돼. 행복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 틀리면은 고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또 그때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까먹지 말고 그치? 반복학습. 공부는 반복입니다. 자 질문 없나요? 자 그럼 짜투리 예문들 한번 살펴봅시다. 용언의 특징 그가 간다 웃는다 바쁘다. 자 그러면 간다 우리가 한번 분석해볼까? 우리가 어미를 공부했으니까 분석할 수 있겠죠? 기본 형태는 뭐야? 가다야 가다. 여기에 뭐가 왔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왔고 어말 어미 다가 왔다. 이렇게 분석되겠죠? 그래서 가가 어간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온다는 얘기였어. 다는 어말 어미인데 형태가 종결이죠. 종결형 어말 어미 이렇게도 정리해도 됩니다. 정리해야지 예준아. 예준이 이름 여기 들어갔네. 친구들이 궁금하겠다. 예준이가 누구냐. 예준이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열심히 필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예준이 알아? 아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야? 예. 예준이 별명은 예준.
예준아, 예! 아니야? 아니면 말고. 웃는다, 웃어? 웃는다. 마찬가지. 이것도 형태소 분석. 자, 어마어미 분석하면 기본 형태가 웃다죠? 여기에 현재 시의 선어머럼이 는이 왔고, 그 다음에 어머럼이 다가 왔다. 이렇게 구분되겠죠. 바쁘다는 어떻게 되니? 얘는 형용사다. 형용사니까 현재 시제 선어머럼이가 안 붙네. 그럼 얘는 어간 바쁘다. 얘 어머럼이 다가 온 거지, 그치? 즉 어간 어미 이렇게 구분되겠죠. 요거 할 수 있으면 뭐 문법 공부 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간하고 어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미 같은 경우에는 선어머러미와 어머러미가 있다. 질문 없니? 용언의 활용. 밥을 먹다, 밥을 먹니, 밥을 먹어라, 밥을 먹자. 자, 종교령 어머러미, 그 다음에 의문형 어머러미, 명령 어머러미, 청유형 어머러미. 그래서 명령과 청유가 붙으면 동사였죠. 그래서 먹다는 동사입니다. 활용할 때 안 변하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밥을 다 먹었겠다. 자, 분석하면 뭐 밑에 있지만 기본 형태가 먹다고, 여기에 과거 시제에 어시 왔고 추측에 get이 왔죠. 그리고 어머럼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ot은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 get은 추측의 선어머러미, 다는 어머러미. 이렇게 정리. 자, 동사의 종류는 아까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어떤 거?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웃다. 얘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 그가 나를 보다. 보다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여기서 목적어는 나가 되겠네. 그래서 웃다는 자동사고 보다는 타동사가 되겠다. 자, 또 아래 형용사 종류. 사과도 달지만 수박은 더욱 그러하다. 자, 성상 형용사, 그쵸?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하다, 지시를 할 때는 지시 형용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형용사라고 하면 예, 성상 형용사를 나타낸다. 질문. 자, 그러면 국어 숙제를 한다. 품사가 뭘까? 서우야, 품사 뭐니? 음은 없는데? 음은 없어. 자, 국어 숙제를 한다. 품사가 뭐예요? 어떤 거? 잘 모름? 하나, 둘, 셋, 모르고. 예준이 뭐야? 동사죠? 구분해보면 돼. 기본 형태가 하다야. 여기 선어머러미 니은이 있고 어머러미 다가 있으면 요거 해주면 되죠. 아, 얘는 선어머러미가 붙으니까, 현재 시에 선어머러미 붙으니까 얘는 동사구나. 김유미 많다 뭐니? 형용사죠? 얘는 안 붙어. 는다, 니은다를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구나. 김유미 숙제가 많니? 네. 많아? 어느 정도 있어? 즐거워? 네, 불행하다. 그죠? 예. 다 그렇지 뭐. 우리나라 뭐 잼민들 다 불행하지. 행복한 잼민들이 있나? 하유미 행복하죠? 항상 웃잖아. 웃으면 행복한 거다. 그지? 예.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다민이? 다민이고. 현정이? 다민이, 현정이. 다민아, 용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나 목적으로 쓰인다. 맞을까 틀릴까? 모르면 모른다 하면 돼요. 현정이 맞아 틀려? 틀렸죠? 목적으로 안 쓰이고 서술어로 쓰인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얘네가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준이, 용어는 활용할 때 어미 형태가 변한다. 맞아 틀려? 오? 어미 형태가 변하죠. 이거 활용하는 말이니까. 서우, 서술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에도 미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죠. 김유미, 명령어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 결합할 수 없는 형용사다. 맞아 틀려? 맞을까 틀릴까? 맞틀! 맞죠? 예.
그래서 명령의 어미가 연결될 수 있으면 동사, 연결 안 되면 형용사. 자,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러하다, 아름답다, 달아나다, 덥다, 걷다. 자, A.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이거 동사네. B. 얘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럼 얘기해보자. 이러하다, 뭐예요? 동사, 형용사. 하유미, 뭐야? 네, 없어. 이거 뭐니? 이러다 동사. 땡! 형용사죠? 지시 형용사, 그치? 그럼 친구 이름 뭐였지? 채빈이? 채빈아, 아름답다 뭐니? 네가 아름답다가 아니고 아름답다 뭐니? 형용사. 달아나다는 뭘까? 둘 다 삐었으니까 이거 달아나다.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현재 시제 선어만 하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아나다, 달아난다. 되죠? 동사. 동작이니까. 덥다.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덥다. 연결돼? 현재 시제 선어만 하면 는, 니은 연결 안 되네? 그럼 형용사입니다. 걷다. 연결되죠? 얘는 걷는다. 되죠? 동사. 간단하게 는 붙여보면 됩니다. 는 또는 니은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고 말 안 되면 형용사입니다. 자, 다음 단어를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은 똑같네, 그치? 현장에 있다. 네? 뭐니? 읽다. 읽다 아니야? 읽다야, 읽다. 뭐니 얘는? 동사, 형용사. 모르겠어요? 확률은 50%. 자, 찍어. 직감입니다. 빨리 찍어봐. 뭐야? 동사, 형용사. 뭐 고민하고 있냐? 어? 이게 그렇게 고민은. 모르겠어요? 동사죠, 동사. 읽다, 읽는다. 는 연결이 된다고. 동사입니다. 다민이 주다. 얘는 뭘까? 동사. 동사죠? 준다. 연결되죠? 얘도 동사. 서우 피곤하다. 너 피곤해? 왜? 오늘 뭐 했는데? 집에 있어. 야, 이씨! 엄마가 잔소리 많이 했구나. 이제 피곤하지, 그치? 서우야 공부해라, 서우야 일어나라, 서우야 밥 먹어라, 서우야 씻어야지, 서우야 학원 가야지, 서우야 숙제 안 했니? 예, 피곤하죠. 피곤한 잼민이들. 자, 피곤하다. 동사니 형용사니? 형용사죠. 피곤한다라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뛰다. 응? 예준아 뭐야? 뛰다. 동사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한번 나오고. 동사죠, 동사. 뛴다. 현재 시 사람 말하면 되고 또는 명령형 뛰어라 되죠. 먹다. 하유미 뭐니? 얘 동사죠. 먹는다. 먹어라. 먹자. 예. 그러하다. 얘는 뭐야? 채빈아 그러하다 뭐니 얘는? 동사라고 형용사라니까. 그러한다 이런 말 없어요. 빨갛다 김님이 뭐니? 형용사죠? 빨간다 이런 말 없어. 예.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하다, 빨갛다 얘는 형용사고 나머지는 동사가 되겠다. 아직 동사 형용사 구분을 못하는구나 이 초등 6학년들은. 아유 잼민이들. 에이 초딩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모르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장이 생깁니다. 단어 하나 몰라가지고 계약 잘못하거나 협상 잘못하거나 그쵸?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몰라서. 옛날에 있었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단어 하나를 우리가 잘못 봤어요. 그 협상가가 영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자, 4번. 다음 문장에서 용언을 모두 찾아 쓰시오. 자, 그러면 용언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기본 형태에다가 다 연결되면 용언입니다. 볼까요? 봄이 다 연결 안 되지? 되면 다 연결되죠? 개나리 안 되고 진달래 안 되고 가장 다 이런 말 없죠? 먼저 다 이런 말 없지? 피는데 피다 되지? 나는 진달래가 더다 이런 말 없죠? 좋아요 좋다 되죠? 그래서 되면 피는데 좋아요. 이게 용언입니다. 자, 그러면 용언은 동사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봄이 되다. 하유미 이 품사 뭐니?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어? 네? 얘 동사야 형용사야? 봄이 되면? 자,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죠? 현재 선어말 어미 연결해보거나 아니면 명령형. 동사. 자, 동사지에는 봄이 된다. 된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된다. 김유미 피는데 동사죠? 핀다. 이게 되지? 채빈아 좋아요. 형용사 좋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서우,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말 뭐예요? 몰라? 다민이었나? 다민이? 뭐니 이거?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말 뭘까?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용언이다. 얘가 서술의 역할을 하니까. 현정이 사람이나 사물 움직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뭐라고? 동사. 재빈이 그럼 밑에 있는 뭐니? 형용사. 하유미 4번은 뭐니? 형. 잠시만. 아니 잠시. 3, 2, 1, 빵. 예? 김유미 뭐니? 셋, 둘, 하나, 뭐가? 빵. 활용이죠, 활용. 아하. 우리가 지금 말뜻 공부하는 거야. 예준아 5번은 뭘까?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땡. 서우야 뭐야? 몰라? 자동사죠, 자동사. 자, 동사는 두 개 구분하고 목적어 연결되면 타동사, 목적어 필요 없으면 자동사다. 중요하다, 중요해. 개념 중요하다. 자, 실전 문제입니다요. 시작!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밑줄친 말의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품사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야. 의도를 파악하면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동사하고 형용사 파트였거든? 즉, 동사냐 형용사냐 이걸 구분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현재 시제와 선말함이 은 또는 는 이거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백두산이 마르다 마른다 되죠? 얘는 동사라는 얘기야. 보존하세 보존하다 보존한다 되네. 이것도 동사라는 얘기죠. 철갑을 두르다 두른다 되고 받다 얘는 안 되지. 얘는 형용사란 얘기다. 그럼 답은 4번이고 충성을 다하다 다하는 충성 됩니다. 얘도 동사.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죠. 아주 쉽다. 근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습하라는 얘기고. 자, 6번 적절한 건 찾기. 어제 받은 편지를 읽었다. 자, 요런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 지금 A 되어 있고 1, 2번이 A지. 그러면 요 보기를 읽고 바로 1, 2번 연결해 주면 됩니다. A에는 동사가 쓰이지 않았다. 틀렸죠? 읽다라는 동사가 있고 두 번째 AS의 용어는 모두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받은, 읽다. 자, 둘 다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가 있죠. 둘 다 동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풀면은 나머지 3, 4번은 안 볼 수도 있지. 그치?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품사, 설명하는 품사가 쓰이지 않은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인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인데 동사가 쓰이지 않은 걸 찾아라.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자. 동사가 있고 그녀의 미소는 정말 예뻤다. 이건 형용사죠? 답은 2번이라는 얘기네. 나머지 3, 4, 5번 안 봐도 되죠. 8번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에 사용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는 읽다, 어라, 는다, 1차. 여기 보니까 명령의 어미, 그리고 현재 시 선어말 어미 는, 그리고 청유형 어미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에 사용된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그럼 뭘 찾아라는 얘기야? 동사를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즐겁다, 미끄럽다, 궁금하다, 갈아입다, 부지런하다. 여기 동사 하나밖에 없네. 갈아입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다음 9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일타, 고치다 이런 얘기네요. 기억의 기본형은 일타이다. 맞고
기억에서 고는 어미에 해당한다. 그렇죠? 어간 뒤에 붙으면 무조건 어미입니다. 자, 니은의 기본형은 고친다이다. 틀렸죠? 고친다가 아니라 고치다야, 고치다. 그럼 이때 니은은 뭐가 됩니까? 현재 시제 서나멀 어미 니은이 되겠죠. 따라서 3번 틀렸다. 니은은 명령어 어미와 결합할 수 있죠? 왜냐면 고치다는 동사니까. 기억 니은은 둘 다 동사에 해당된다. 그쵸? 잃다, 잃는다, 는 연결됩니다. 자, 질문 없으면 10번 문제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동사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다. 뭐뭐처럼 서술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는 자동사. 자, 그러면 기억에서 자동사를 찾아라. 먹다 안 되죠? 무엇을 먹다 얘는 타동사야. 피다 되죠? 꽃이 피다 얘는 되네. 눕다 자리에 눕다 이것도 되네. 춥다 얘는 동사가 아니야. 많다 이것도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란 얘기지. 그 다음 뭐뭐처럼 서술의 움직임이나 작용이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에는 미치는 동사.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쏟다와 보다 중에 타동사가 뭡니까? 보다에 해당이 된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골라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1번 형용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 되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동사였습니다. 안 되고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요.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안 되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지 뭐. 그치? 답 4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노래에 쓰인 형용사 개수 상태 성질 한번 볼까?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샘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살짝 숨겨진 이슬 먹고 피어난 네이클로버.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질문하세요. 자, 개념을 알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풀이 시작한 지 7분? 네, 7분 걸렸대. 하연미 뭐 질문? 근데 살짝 괜찮을까요? 아, 이건 부사예요, 부사어. 자, 여러분들아, 동사하고 형용사 이거 구분하고 싶어. 그러면 어말어미 다 연결해서 말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면 돼요. 살짝은 다 연결이 안 되지. 그럼 얘는 동사 형용사가 아니란 얘기야. 용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는 어간 어미로 구분이 되는 거야. 이때 어미, 기본형 어미 다 연결돼야 돼. 근데 살짝은 다가 연결이 안 되죠? 얘는 동사 형용사가 아니란 얘기야. 또 질문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국어는 여러분들 정보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되면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이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안 잡혀 있어. 잼민이니까, 그치? 예? 초딩이기 때문에 이게 안 잡혀 있는데 이거를 갈아줘야 돼요. 갈아 껴줘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초등하고 중등이 차이점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국어는 정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찾아낼 것인가 이거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분석 연습이고, 분석 연습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지문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문제 분석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분석은 의도 파악하고 선지 분석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가 국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하고는 다르죠? 초등은 그냥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요거였는데, 이제 중등에서는 이게 문제풀이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아. 예. 자, 질문 1번부터 12번까지 질문 없니? 자, 이번에는 수식어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이란 말은 수식이 뭐니? 꾸미다는 뜻이죠? 어는 말. 그래서 꾸미는 말이란 뜻이지. 꾸미는 말. 그럼 뭐를 꾸며주느냐? 다른 말을 꾸며주겠죠. 개념.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따져야 돼? 관형사가 무엇을 꾸며주고 부사가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그러면 체언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들은 요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영상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몇 분짜리지? 1시간짜리였나? 배속으로 보면 안 돼. 무조건 공부 영상은 배속이 아니라 차근차근 봐야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잠깐 멈췄다가 보고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에다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단톡방 있거든? 단톡방에다 욕하면 안 돼. 거기 엄마들도 같이 있는 단톡방이야. 그러니까 공지도 올리고 학습 자료도 올리고 뭐 수업도 안내하고 이런 단톡방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시험과 관련된 걸 안 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 보는 친구들은 안내사항이 좀 많거든? 거기다가 욕하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뭐뭐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놀리면 안 돼.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고등학생인데. 자, 어쨌든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 용언이니까 동사하고 형용사를 꾸며주겠죠. 그리고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이거 하나 빠졌네? 관형사도 꾸며줘요. 이 부사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 쓰고 있고 보통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 서우야 그래? 너 꾸미는 거 좋아해?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들. 초딩이라서 그치?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되면 이제 꾸미는 거 좋아하자. 자기 얼굴도 꾸미죠. 자기 얼굴도 꾸미는데 너무 심하게 꾸미면 자기 얼굴을 도화지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 있어요. 이제 중3 되는 친구인데 얼굴을 되게 잘 꾸며. 근데 어떨 땐 좀 과할 때가 있어. 가부키 하고 오는 거죠. 가부키 알죠? 일본에서 그 연극할 때 가부키 해서 얼굴 하얗게 하고 까맣게 칠하고 여기 빨갛게 하고 가부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냐니까 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고 싶다고 해서 메이크업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아 거기서 배워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꾸며주는 것 수식어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자 얘네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변어. 불 아니 불자 변화 말 변하지 않는 말 불변어입니다.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는 불변어. 그래서 다 못 붙여요. 어미 다가 안 붙어.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부사는 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죠? 맛있쩡 너무 맛있쩡 하는데 여기다가 도 붙일 수 있죠. 너무도 맛있어 이렇게 보조사를 붙여서 쓸 수 있다. 너무가 부사거든. 이게 수식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질문 없니? 자 오른쪽 예문 볼까요? 그러면 수식어의 특징 새 옷 되어 있습니다. 새는 관형사야. 품사 자체가 관형사야.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옷, 명사, 체연을 수식해주고 있다. 그치? 그래서 관형사가 체연을 수식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입다 이렇게는 안 돼. 왜냐하면 입다는 서술어거든. 용언입니다.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들은 아까 뭐가 있다고요? 동사하고 형용사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따라서 관형사는 용언을 수식을 못해요. 동사, 형용사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짝, 자 부사죠? 부사인데 뒤에 꽃이 있네. 수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체연을 수식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활짝 피다 이거는 되죠? 왜냐하면 피다는 동사예요. 즉 부사는 용언, 동사를 수식하니까 활짝 피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게 동명사인지 아니면 형용동사인지 이런 걸 상태를 보고 뒤에 또는 앞에 어떤 단어가 연결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 시험 문제 가로치기 나와. 적정한 단어 찾는 거. 국어는 그런 문제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몰라도
몇 살이지? 12살인가? 12년 동안,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이게 동사형용사 가로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나오죠.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맥에 맞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국어는 안 나온다. 다만 이렇게 나오지. 관형사가 무엇을 수식해 주느냐, 부사가 무엇을 수식해 주느냐, 이렇게 매칭 구조, 수식 구조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관형사를 한번 다시 세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관형사, 이 관이 갓관이야, 갓관. 그래서 이제 관을 쓴다고 그러죠. 옛날 뭐 조선시대 사람들 모자 많이 쓰잖아. 관을 쓴다고 해. 형상형, 말씀사. 그러니까 모자를 쓰는 이유가 두 가지지. 멋있게 보이려고, 그쵸? 수식해 하려고 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왕들 보면은 왕관이라고 하잖아. 그죠? 꾸며주는 거죠. 나는 왕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언제 써요? 머리 안 감았을 때. 그죠? 머리 안 감고 밖에 나갈 때 모자 쓰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더러움을 감추려고. 더러움을 감추는 것도 뭡니까? 수식해주는 거죠. 꾸미는 거, 그치? 예. 그래서 관형사 하면 다른 말을 꾸며준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꾸며주느냐? 체언을 꾸며준다.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체언을 꾸며준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한, 뭐뭐의 이렇게 꾸며줘요. 주로 명사를 꾸미며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요. 자, 관형사 종류는 3개가 있는데 말뜻을 보세요. 성상관형사는 성질과 상태, 관형사인데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새, 헌, 옛. 새 옷, 헌 옷, 옛 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런 것을 성상관형사라고 하고, 지시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그, 저, 이런, 저런, 무슨, 어느.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무슨 사람, 어느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시하는 관형사가 지시관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관형사라는 애들이 있어. 수관형사. 관형사인데 숫자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두, 세, 석, 너더덕, 다섯, 대, 첫째, 둘째, 여러, 모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수사하고 수관형사를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요거 시험 범위 들어가면 100% 나옵니다. 1학년 1학기는 시험을 안 보죠. 여러분들 중간시험, 기말시험이 없어요.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시험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를 모르거든.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요. 조금 어렵게 내는데 이게 문법 파트가 1학기 때도 문법을 배우고 2학기 때도 문법을 배워. 이게 두 개를 같이 내는 경우가 있어. 현송중이 그렇게 냈어요, 이번에. 현송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중간 때. 요번 이제 기말 들어가는데 요번에도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현송중이 국어 점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낮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뭐냐면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초등에서 중등국어로 가면 이렇게 용어하고 개념이 많아지거든. 많아지는데 지금 교과서가 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2015 개정이었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2022년 개정이거든. 그 개정판 교과서를 보면 내용이 많아졌어. 문법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더군다나 아직 초등, 중등 바로 올랐단 말이야. 머리가 이제 막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그런데 많은 양을 공부하니까 어렵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 친구가 있을 거야. 이런 용어들이. 그치? 이해해요. 그 당연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 문제가 아니라 머리 용량과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리라고 그래요. 문리. 문리가 뭐냐면 글에 대한 이해력이거든. 이게 아직 여러분들의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은 18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까지도 계속 성장을 해요.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력이 성장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만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잼민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정보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나중에 잘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까먹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 공부 한번 마치면 여러분들 까먹게 되거든. 그런데 아까 문법 얘기했죠? 이게 법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 다음에 다시 공부할 때 똑같은 내용 또 나옵니다. 이게 복습이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수사하고 수관형사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미리 얘기했던 친구들은 5사람이 있다, 사람 5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5이 있다, 이렇게 있고 5사람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내용은 똑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5 품사가 다르죠. 미리 이야기하면 위에 있는 애는 얘는 수사입니다. 아래에 있는 애는 얘가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꾸며준다. 주로 어떤 걸 꾸며줘요? 체연을 꾸며준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준다. 따라서 이때 5이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어요. 즉 체연을 꾸며주는 거야. 체연을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관형사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5은 얘는 수사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다? 뒤에 조사가 붙어 있다. 보통 조사는 체연 뒤에 붙는다. 체연의 종류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래서 이 5이 수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100% 나와 얘는. 수사하고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왜냐? 헷갈리니까. 학교 쌤들이 그런 문제 좋아해요. 헷갈리는 문제들.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은 원래 헷갈리죠? 그치? 수학 자체는 원래 헷갈리니까 상관없는데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게 선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 이게 좀 힘든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오른쪽 예문 한번 볼까요? 관형사의 종류. 새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갔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때 새는 a bird, 새가 아니야. 물론 새 모양 쓰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상태 성질 나타내는 성상관형사.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다. 어느는 지시. 그렇죠? 지시관형사가 되겠다. 첫째 아들은 사과를 먹었다. 첫째 숫자를 나타내는데 뒤에 아들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관형사.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졸립죠? 왜 졸릴까? 이게 내가 잠을 많이 자도 정보가 내 머릿속에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네.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면 뇌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시작하거든. 졸린 이유는 렉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머릿속에서 부하가 걸려서 렉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지. 이것저것 프로그램 막 띄워놓고 무거운 거 돌리다 보면 잠깐 컴퓨터가 느려져요. 느려지는 이유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명령을 한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CPU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고용량의 정보 처리를 동시에 하게 되면 멈추죠. 그럴 때 남학생들은 모니터를 칩니다. 키보드를 치는데. 게임 멈췄다고. 그럴 때는 CPU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또 비싸잖아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정보가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면 졸려요. 뇌에서 과부하 걸려서 그래. 그러니까 직장인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담배 한 잔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해? 쉬는 시간에 나가서 찬바람 쐬고 세수하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뭐예요? 나가서 수다 떨지 뭐, 그지? 화장실 갈래? 그래. 남학생들은 화장실 혼자 가거든? 여학생들은 화장실 같이 갑니다. 아니 뭐 회의실이에요 그냥. 응? 채빈아 왜 같이 가? 그냥 그지? 응? 네, 그럽니다. 다민이도 화장실 갈 때 친구랑 같이 가지? 왜 같이 가요? 심심해서. 남자애들은 뭐 마려우면 그냥 혼자 갔다 오기도 합니다. 예. 몰려서 가는데 더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아직 맞아. 맞아요.
그게 유아기적인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게 무리 짓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뭐 초딩 때도 그렇고 중딩 때도 그렇고 고딩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갈래? 남학생들은 그런 거 없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형사 종류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부사입니다. 부사 뜻은 도울부, 말씀사. 부반장 할 때 부야 이게. 부회장 할 때 부입니다. 회장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의 방식으로 용언, 동사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플러스 관형사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 단어.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빨리 치웠네, 빨리도 치웠네, 활짝 피었구나, 활짝 들 피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이때 보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보조해주는 조사. 뜻을 보조하는 조사. 이게 보조사죠. 자, 우리가 지금 개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암기 파트예요. 뭐 힘들어도 뭐 외울 수밖에 없지. 자, 부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안 봐도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국어 문법은 국어 문제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온다. 그냥 이게 부사냐 관형사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문제가. 그런데 영어 문법은 이거 다 구분해. 응? 영어 문법 관계 부사냐 뭐냐 이런 거 막 나온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지겨울 때가 있죠. 영어도 어렵기도 합니다. 한 문장에 한 페이지야. 미칩니다. 자, 부사, 성분부사가 있고 문장부사가 있어요. 성분부사는 뭐냐면 문장 성분을 수식해주는 거고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문장부사 전체 꾸며주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과연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할 때 이때 과연이라는 문장부사가 뒤에 네 말이 맞다 이걸 전체를 다 꾸며주는 겁니다. 이것을 문장부사라고 그래요. 성분부사 너무해 이렇게 말하면 너무가 뒤에 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성분부사라고 해요. 의미에 따라서 성상부사, 성질상태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못, 아니, 양태부사, 과연, 설마, 제발, 접속부사, 그리고 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죠.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 문법에서는 부사를 뭐 그렇게 막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자, 부사의 종류. 꽃이 매우 활짝 피었다. 뭐가 피었어요? 꽃이 활짝이 피었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쵸? 소수로를 꾸며주니까 활짝은 부사고 매우가 또 뒤에 나와 있는 활짝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부사가 또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당신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다. 지시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마찬가지죠? 이리 오너라. 뒤에 오너라라고 하는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되겠죠. 과일은 못 먹어. 부정부사. 야, 과일 못 먹으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과일은 다 먹지? 과일 못 먹어 현정이? 알레르기. 근데 알레르기 있는 과일도 있죠.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고 웬만하면 과일 다 먹을 겁니다 아마. 과연 이게 문장부사죠. 너는 천재구나. 늦잠을 잤다. 그래서 지각했다. 접속사는 다 부사예요. 접속사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그렇지만 접속사는 다 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접속 부사란 말을 써요. 질문하세요. 이해 안 간 거? 없어요? 아마 이해가 안 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보가 많아서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자, 깨끗이와 깨끗하게의 품사는 같을까? 다릅니다. 달라. 깨끗이는 부사고 깨끗하게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 아까 얘기했지. 어미 다 붙이면 돼요. 깨끗하게는 개 대신에 다 붙을 수 있어요. 깨끗하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깨끗이는 깨끗하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얘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돼. 시험이 잘 나와요. 얘도. 용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어마럼이 다를 연결하면 된다. 채빈이 왜? 뭐? 왜? 궁금해? 없어요?
자, 그러면 짜투리 문제. 미줄진 단어의 품사를 쓰시오. 따뜻이 입어라 부사죠. 따뜻하게 입어라 형용사입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용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마러 및 다를 한번 연결해봐라. 따뜻하다 연결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다음 설명에 맞으면 O, 틀리면 X. 서우야, 관용사는 활용하지 않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맞죠? 얘 불변어야, 불변어. 활용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민이, 관용사는 부사와 달리 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알고 맞춘 거지? 예. 관용사가 아니라 부사. 부사가 조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특히 보조사. 현장이 부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방식으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예, 어떻게 방식 그리고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재빈이 무척 품사가 뭘까? 부사죠? 길었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유미 온갖 품사는 관형사. 뒤에 맛을 꾸며주고 있죠. 얘는 관형사. 김유미 비록 부사 가난하다 꾸며주고 있어. 가난하다. 그게 부사입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디랑 연결되는가 보면 돼. 무척은 길다. 온갖은 맛. 비록은 가난하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랑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수식 구조다. 자, 세 번째.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의 O. 새 신발을 2켤레나 샀다. 그래서 기분이 당연히 좋죠. 신발 2개나 샀네, 씨. 요즘 신발값도 비싼데. 여러분들은 보통 엄마 아빠랑 같이 신발 사러 가면 하나씩 사나? 2개 사? 2개 이상 사? 현정이 2개 이상 사? 2개씩 사? 기분 좋아? 아니야? 네, 좋아요. 좋죠. 2개 사면은 이거 하나도 아니고. 1번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사가 예준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디 있니? 찍었는데요. 응? 어디 있어?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는데? 몰라요. 여기 있잖아. 여기 새 신발 새. 이게 상태 성질을 알려주고 있잖아. 신발이 새 거야. 두 번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용사. 서우야 있니 없니? 사용 있죠. 어디 있어? 주 두 켤레. 그치?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 수관형사입니다. 켤레는 의존 명사다. 얘 체언이다. 이거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수관형사입니다. 다민이,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가 사용 어딨어? 신발 그럼 명사잖아. 어딨어요? 없네요. 없다. 사용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어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현장이 앞말과 뒷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래서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네 번째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천천히, 빨리, 제발, 모름지기, 안, 못, 이리저리. 자, 기어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 이것을 성분 부사라고 했었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문장 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빈이 천천히 빨리 얘는 뭐니? 성분 부사. 빨리 먹어, 천천히 먹어. 하유미 제발 모름지기. 문장 부사가 되겠죠, 그쵸? 모름지기. 사람은 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유미 안못 성분부사죠. 나는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부정부사가 되는 거고. 이리저리 예준아 뭐니? 성분부사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념 정리.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관형사, 부사를 이르는 말. 서우야 뭐라 그래?
수식원. 꾸며주는 말, 수식원. 다민이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뭐라고 합니까? 관형사. 체언을 수식해준다. 즉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준다. 관형사. 자, 문장에서 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 현정아 뭐니? 부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 채비나 뭐니? 수관형사.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란 얘기죠잉. 하요미 앞말과 뒷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부사를 접속부사.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요런 애들이 있죠. 질문하세요. 없어요. 없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여기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뭇은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로. 자, 다른 말을 꾸며준다. 수식원이란 얘기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식원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두 번째, 관형사가 쓰인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자, 관형사가 쓰였다고 하니까 체언을 수식해줘야 되겠고, 이때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 1번 도둑이 제발 저린다. 관형사 있나요? 관형사가 있나? 있어 없어? 없죠? 관형사 없습니다. 제는 뭐야? 제는 준말이지. 저의를 줄여서 제라고 쓴 거죠. 이때 저는 뭐냐? 저. 이거 관형사네? 그러네. 관형사. 인칭대명사.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관형사 있나요? 없죠? 여기는 부사만 있다. 없고. 구슬이 말이라도 깨워야 법을. 여기도 있네. 수관형사. 말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고요. 말. 3번도 있네. 구루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어요. 즉 관형사랑 부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것도 없네. 그럼 답이 두 개네. 아마 답지는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형사 아니구나. 저는 인칭대명사죠. 내가 착각했다. 답은 3번입니다. 저는 인칭대명사. 문제 3번. 품사를 바르게 짝진 것은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돼. 자, 뒤에 조각이란 말이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하는 관형사란 얘기예요. 하나가 뭐죠? 둘이 되고 조사 붙었죠? 그럼 얘는 수사란 얘기야. 재봉사는 옷, 새, 벌 뒤에 단위명사가 있고 새가 수식해주고 있네. 얘 관형사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답 찾는 방법이다잉. 문제를 다 보는 거,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기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즉 1, 2, 3, 4, 5번 관형사 없는 걸 찾아라. 1번에 있죠. 어느 곳. 이것 좀. 저 책상. 무슨 말씀. 그런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들은? 어라? 관형사를 찾는데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다. 그죠? 답은 4번이죠? 나머지들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데 무슨, 이거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지. 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보통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학생들 헷갈려해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요. 문장에 쓸 때 형태가 변합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불변화란 얘기죠. 체언을 꾸며주나요? 예. 체언 꾸며주면 관형사지. 대상의 성질의 상태를 꾸며주나요? 예. 그러면 성상 관형사 찾아라 이런 얘기다. 답 1번이죠? 헌, 옛. 성질 상태니까. 6번 문제. 밑줄 친 부사 중 꾸며주는 범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못 먹어요. 부정부사네요. 이리 와서
천천히 먹어라.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부디 이번에 성공할 빌어. 답은 5번이죠? 왜 5번일까? 1, 2, 3, 4는 성분부사예요. 그런데 5번은 문장부사.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숙제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얼마 없네. 자, 노트 정리해야 돼. 우리 수업 내용 정리 노트 정리하시고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51쪽 문제 풀어오기. 왜? 저 읽으시면 그래? 그럼 저쪽에서 아무거나 하나 읽어야 돼. 그거요. 뭐? 그 읽으시는 건 어? 뭐랑 갖고 왔다고? 그거 채우고.